자, 여러분, 타이탄이 또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탄은 지구의 생명체의 존재가 기대되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면서도 동시에 연달아 끊임없이 새로운 수수께끼나 발견을 던지고 있는 곳입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왜 타이탄일까? 타이탄은 천문학자들에게 완전한 수수께끼인 동시에 케이크에 얹어진 체리처럼 무심코 손이 나가버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타이탄에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농밀한 대기가 있는데 그 기원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지표에는 물은 아니지만 수역이 존재하고 메탄의 강이 흐르고 있으며 물로 된 얼음과 암석젤로 된 산이 있습니다. 타이탄에서는 정기적으로 메탄비가 내리고 있으며 차가운 화산이 있고 지하에는 물로 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와의 기묘한 일치가 과학자들의 흥미를 끄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주탐사선 카시니는 14년에 걸쳐 토성뿐만이 아니라 타이탄의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통해 과학자들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 타이탄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탄 거쳐 지구로.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면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대기를 갖고 있으며 지표의 액체 수역을 가진 천체입니다. 타이탄의 수역은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기는 지구와는 크게 다르지만 그 움직임은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19년 학술지 지오피지컬 리서치 레터즈에 타이탄 밝기의 계절적 변화에 관한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타이탄의 에너지 수지가 계절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타이탄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과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양의 비율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평가에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우주탐사선 카시니가 수집한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타이탄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29년에 해당하므로 과학자들은 이 위성의 에너지 수지를 3시즌에 걸쳐 추적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로써 지구 시간으로 14년간 타이탄에 쏟아진 태양 에너지량은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열의 양은 6.8%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균형이 생긴 것은 태양과 타이탄 간의 거리 변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패턴이 지구 에너지 수지 불균형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힌트는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타이탄. 카시니는 훌륭한 정보원이었지만 20년간의 미션이 끝난 후에도 과학자들은 타이탄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궤도를 평범하게 관측하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사고의 재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토성의 위성계 형성과 타이탄의 역할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논문이 학술지 네이처 애스트로노미에 게재되었습니다. 당시 정설로는 타이탄을 비롯한 토성의 몇몇 대형 위성은 현재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달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달과 지구의 상호작용은 밀물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통과할 때마다 바다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또한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달은 지구의 단단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달이 지구를 통과할 때마다 지구 중력장이 변화하여 달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달은 1년에 3.8cm씩 지구와 완만하게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형상으로 타이탄은 토성에서 1년간 1mm씩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새로운 연구를 통해 이 가설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타이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토성과 가까운 위치에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타이탄이 1년에 11cm씩 토성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상정하던 것의 딱 100배입니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맞다면 과학자들은 토성 위성계 형성 이론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구팀은 카시니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카시니가 촬영한 시간의 다른 사진을 보고 타이탄과 배경에 찍힌 별의 위치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또 다른 계산은 타이탄 중력의 영향을 받아 카시니 자체의 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근거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방법 모두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토성이 타이탄과 멀어지고 있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생명 징후. 그러나 카시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에게는 그 밖에도 쓸 수 있는 기기가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타카마 사막에 설치되어 있는 엘마 전파 망원경이 그렇습니다. 이 망원경을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타이탄의 대기 중에서 시클로프로페닐리덴이라는 유기물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물질은 지금까지 성간 공간이나 달의 상층 대기에서만 검출되었습니다. 그 시클로프로페닐리덴이 수수께끼의 위성 타이탄의 대기 중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접근하고 싶은 외계 생명체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말하자면 건축 자재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가치 있고 복잡한 것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 더해진다면 타이탄의 대기는 생명합성 실험실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영향을 받으면 타이탄의 유기물은 더욱 복잡해지고 비에 의해 지표면으로 쏟아져 바닷속에서 원시 수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드래곤 플라이 미션을 통해 타이탄의 생명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수수께끼가 더욱 해명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발사는 2027년, 현지 도착이 2034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여준 것. 2022년 11월 5일,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타이탄의 첫 번째 이미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루 종일 내내 밖에 나가 지구 하늘을 바라보면 아마 구름이 보일 겁니다. 아주 평범하지 않을까요? 파리시테 대학의 과학자 세바스티안 로드리게스 씨가 아침에 컴퓨터 모니터로 향한 바로 그때 그것과 똑같은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거대한 구름입니다. 그는 그것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에 이어 웹솔라 시스템 GTU의 다른 팀원들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타이탄 상공 400km의 대기에는 여러 층의 탄화수소 스모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위성 중에서는 타이탄만 과시광선 대역에서 지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은 어떻게든 대기 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법입니다. 거기서 활약해준 것이 제임스 웹의 적외선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사용했더니 하나가 아니라 무려 2개의 구름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적외선 카메라 니어캠에 의해 타이탄의 북반구 크라케네의 상공에 하나의 밝고 큰 스팟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구름과 아딜리 영역의 중간 부근에 또 하나 더 밝은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타이탄 북반구에 메탄 구름이 생기는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타이탄의 지표가 태양에 의해 집중적으로 따뜻해지는 한여름 시기에 구름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본 것은 2개의 구름이 아니라 타이탄의 대기와 그 수역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하와이의 캑 천문대 동료에게 연락하여 망원경을 타이탄의 해당 지역으로 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2 구름은 다음 날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그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적외선 카메라 니어캠2에 의해 크라케네의 상공의 구름 A는 형태를 바꿨지만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구름 B는 분산되거나 타이탄 변연부, 즉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반구 방향으로 표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탄에서 바람이 부는 것은 드물지 않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이 현상은 예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이탄에서 공기덩어리가 이동할 경우
지구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즉, 토성이 타이탄 대기에 미치는 강한 조성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의 새로운 데이터는 이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이미 대기 시뮬레이션 전문가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구름 데이터뿐만 아니라 근적외선 분광기, 니어스펙의 측정치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에 더해 중적외선 관측장치, MIRI를 통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태양계 위성 중에서 왜 타이탄만이 이렇게 농밀한 대기를 갖고 있는지 과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문제의 해명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이탄의 바다엔 무엇이 숨어 있을까? 약한 태양광의 영향 아래 있는 타이탄의 대기는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려면 액체 메탄으로 채워진 이 위성의 수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타이탄의 바다와 호수, 도랑과 구덩이는 생명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생물이 아니라 그 땅의 생물에게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타이탄에서는 액체 온도가 0도를 한참 밑도는 섭씨 마이너스 179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어나 향유고래는 발견되지 않더라도 원시적인 생물이나 최소 복잡한 유기화 학물의 존재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사가 지원하는 비공정 제작 프로젝트도 한몫할 것입니다. 이 비공정은 흔한 수상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아 수면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긱 하버에 있는 항공우주기술 인큐베이터 플라넷 엔터프라이즈사의 퀸 몰리씨의 아이디어는 현 시점에서는 콘셉트에 지나지 않지만 흥미롭고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타이탄 수역 자체도 흥미를 자아냅니다. 지구상의 일부 고온지대와 마찬가지로 소멸된 수역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기원이 불분명한 수역도 있습니다. 국제연구팀은 이것이 지하 폭발에 의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타이탄의 기복이 있는 높은 호수와 지구의 마르라는 지형에서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구상에서 나타난다면 타이탄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그러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묘약인 현상이라고 하면 타이탄 바다 밑이나 물 얼음층 아래에 있는 지하수 바다일 것입니다. 이 장소에는 미생물이 존재하며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지하를 그렇게 깊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리 모델을 사용하여 이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물이 진화하기 위한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이탄의 생명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과제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해결로 이어질 단서가 발견되면 다른 동영상에서 반드시 알려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저희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세계를 더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